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모 회사 큐텐 본사 앞에 모여서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한 차례 나서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티몬과 위메프라는 회사, 이른바 이커머스 회사죠. 온라인으로 여행 상품도 사고 일반 물건도 살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커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주문을 했는데 상품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이런 지금 황당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 소비자들이 티몬 또는 위메프 본사에 찾아가서 엄청나게 항의 투쟁을 한 결과 환불 신청은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신청자 중에서 극히 일부만 환불을 해주고 티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더 이상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또 선언하는 바람에 소비자들 마음을 지금 2번씩이나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지금 상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환불 신청을 받고는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신라 같은 희망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피해를 올고지 아무런 죄도 없는 소비자들이 물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억수 같은 폭우 속에서도 밖에 나와서 지금 구제 제도 또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 그야말로 피 맺힌 결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큐텐그룹의 수장인 구영배 회장이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지분 매각과 사재를 출연해서 수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TMF 미정산 해결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 티몬과 위메프의 실질적인 오너가 구영배라는 분입니다. 예.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나온 원래 석유 탐사를 하다가 마켓이라는 지금 신세계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요 회사를 만들어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지금은 마켓은 여러 군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서 지금 신세계가 갖고 있는데 그때부터 싱가포르로 넘어가셔서 큐텐이라는 자기 이름을 딴 큐텐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아시아 전역을 상대로 한 참 거대한 꿈을 꾸고 글로벌 이커머스의 꿈을 꿔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가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쿠팡의 독점이 시작되면서 다른 회사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특히 알리바바 또 테무 같은 이런 회사 중국 회사들까지 들어오면서 한국의 이커머스 현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영배 씨가 운영하는 큐텐 그룹의 한국 자회사 이것은 원래 다른 사람이 창업한 건데 티몬이나 위메프는 구영배 회장이 인수를 한 것입니다. 이 두 회사 경영 실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했고 특히 큐텐을 뉴욕 증시에 상장시켜 보겠다. 그래서 무리한 M&A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 손실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이런 상당히 안타까운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동안의 사건 발생 이후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구영배 회장 거기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오나 책임론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2차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왜 본인은 꽁꽁 숨어 있느냐.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나마도 보통 통상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예, 맞아요. 이를테면 연합뉴스 같은 데 나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소통을 해줘야 국민들의 불안이 잠식될 수 있는데 그냥 언론을 통해서 입장문 쪼가리 하나 달랑 내놨는데요. 네, 말로는 내가 지분을 팔아서라도 담보를 받거나 돈을 마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피해가 과연 현재 그 큐텐이라는 회사의 연이은 자본 잠식 또는 경영 부실로 해서 손실이 2조 5천억이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과연 지분을 팔면 수습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지분을 정말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더구나 이 본사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고 싱가포르, 한국 사람의 회사입니다만은 싱가포르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이 추가로 정산금이 더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5월 미지급 정산금만 1,700억 원 정도거든요. 더 커지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나요? 오늘 구영배 회장의 입장문을 보면요. 예. 현재까지 소비자들 피해가 500억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대단히 안이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5월 이전의 거래분 중에 아직도 정산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500억이라는 얘기고요. 네. 현재 정부가 파악한 것만 보면 6월달, 7월달 분까지 6월, 7월도 이미 돈을 다 냈고 사실상 결제가 진행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상품이 이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2천억 원이 훌쩍 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티몬의 경우에는 1,280억 원, 또 위메프의 경우는 854억 원인데 이게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정사의 부도가 한 번 나면요, 연쇄 부도가로 확대되는 그런 어떤 시장에 금융시장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만일까? 그다음에 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비자들,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 피해 금액이에요. 그에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예. 피해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바로 입점업체들. 판매자들. 그렇습니다. 판매자들은 물건을 판 경우도 물건을 인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대금을 제때 안 좋은 겁니다. 자,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요. 소비자들한테는 돈 받았는데 그것을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회사가 자기들 계좌에 마음대로 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 M&A 자금에 쓰고 뭐 급여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입점업체들은 물건까지 전달했는데 대금을 못 받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입점업체들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가 티메프나 티몬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그때 줄게요 하고 이자 6%뭐 또는 그 이상 그에게 고리로 지금 자금을 순간순간 메워가고 있는데 예. 이게 줄 돈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피해는 소비자들의 약 한 2천억 규모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예. 조 단위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긴급 경영 안정자금 등 한 5,6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연쇄 부도로 이어지면 네. 이것은 국가 경제, 특히 유통업체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떤 국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해서 오늘 아침에 기획재정부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티메프 사태,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식으로 내놨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게요. 5,600억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그러니까 피해 본 돈을 생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현재 대출이라든지 해서 간신히 메꿔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제때 못 갚으면 부도가 나니까 유동성 5,600억 플러스 알파를 지원한다. 그다음에 대출 보정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또 종합소득세, 부가세도 6개월 후에 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사태 수습부터 하라. 그다음에 다른 온라인으로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항공권은 취소하면 또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취소 수수료도 면제해 주겠다. 그다음에 특히 카드 결제 취소 등 이 환불 처리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조처는 이번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돼서 유통업계의 부도를 확산되는 데는 그 방아쇠, 예. 걸림 방어막 역할을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대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돈을 대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기한만 유효한 것이고 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 대출도 정부에서는 해주라고 그래도 금융권에서
그 회사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부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건을 일으킨 Q10 그리고 구영배 회장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여기서 오나가 실제로 그 오나의 재산 또는 Q10의 지분과 연계한 구조적인 방안도 연계가 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보다 확실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겠고요. 다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데요. 미국에서는 발행 부수가 종합신문이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보다도 저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행 부수가 더 많습니다. 예. 그 전국지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이번 주에 열리는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립니다. 이 FOMC에서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신호등을 공식적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지만은 7월 FOMC에서는 9월 달로 예정돼 있는 FOMC가 다음 FOMC인데 다음 FOMC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명백한 신호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지금 뉴욕 증시에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 FOMC가 2022년 3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를 껑충 올려서 지금 5.5%까지 와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금리도 올리고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가 고금리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그래프에 보시도 한미 기준금리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3.5까지 올라가 있는데 미국보다는 좀 낮지만 현재 올라가는 추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도 내릴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어떤 희망. 드디어 고금리가 서서히 물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그 금리 인하를 위한 물가 지표들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 또 다수 연준 위원들은 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건 아닙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냥 전망 기사인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리면 가뜩이나 간신히 잡아가고 있는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바로 그 부작용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금리 인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우리가 왜 금리를 올렸느냐 이 대목을 보면요. 미국의 물가가 높았기 때문인데 미국의 CPI 또 PCE라는 물가 지수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PCE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만 이게 2.5까지 나왔거든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 상승폭이 한때 10%까지 올라갔더니 이제 2.5로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연준의 근본적인 목표는 이 물가를 2%까지 내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현재 2.5%나 2.6%, 근원 PC는 2.6인데 아직 목표에는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더 고금리를 하다가 나중에 올리자는 어떤 시각이 있는가 하면 너무 늦으면 고금리 때문에 파산하면 기업들이 파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9월 달에 내리자. 이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는 앞으로 2달 동안 나올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 고용지표 요 두 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9월 미국의 금리 변동 전망까지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